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정기검진도 꼬박꼬박 받았는데 또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사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암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유, 특히 전이암과 간격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암 무서운 질병이죠. 암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전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완치됐다고 생각했는데도 재발과 전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원격전이죠. 가까운 장기도 아니고 먼 장기에서 재발해서 다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힘든 것이죠. 전이 됐다는 말은 곧 암이 번졌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우리 몸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미 다른 어딘가에도 암세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죠. 암은 하루에도 이렇게씩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이제 암의 특성이고요. 암은 원래 전이가 특징인 질환입니다. 조직을 파고들면서 침투해서 인접장기에 전이 되기도 하고요. 이 파괴적인 세포 증식을 하기 때문에 전이가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전신질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이제 그 위치, 조직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폐와 가깝기 때문에 폐에 전이가 있었다면 암세포가 단지 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암세포가 혈액과 림프 속에서 암세포가 떠다닐 수 있고요. 영상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을 뿐 다른 장기에도 이미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늘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유방암이 폐로만 전이됐다고 생각하지만 주로는 혈액과 림프가 많이 가는 장기로 전이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폐죠. 그리고 뇌이죠. 혈액 공급이 활발한 곳에 전이가 되게 되죠. 항암 치료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뇌로 전이됐다, 뼈로 전이됐다라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많죠. 지금 유방암이 폐로, 뇌로, 또 뼈로 전이되는 이런 경로는 매우 흔한 암 전이 경로예요. 그런 어떤 절차, 과정을 밟게 되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 폐암 환자가 수술이랑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다 받고 5년, 10년이 지났는데 11년 차에 우연히 간에서 작은 혹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그게 새로운 간암, 그 자리에서 생긴 암이 아니라 폐에서 시작된 전이암이라는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폐암을 진단받고 방사선하고 항암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 유방암이 뇌에도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건 처음에 폐암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폐암을 보면서 이제 유방암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빠른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됐죠. 이처럼 전이 또 원격암 여러 가지 암이 동시에 다른 장기에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암들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이암 다음에 이제 간격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정기 검사와 검사 사이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제가 아는 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대기업에 근무를 해요. 대기업에 근무를 하면 매년 정기 신체 검사를 아주 자세하게 받죠. 많은 항목에 사내 복지 비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돈을 내면 몇백만 원이 될 정도의 아주 자세한 건강 검진을 하게 되죠. 그럼 회사 측면에서도 이분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평가하기도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1년 전에 회사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진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딱 1년 만에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발견되고 1년 정도 더 견디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이제 간격암이죠. 정기 검진과 검진 사이에 급격히 암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간격암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작년에 한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올해 암이 발견되면 정말 억울하고 황당한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하죠. 거기다가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말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믿겨지지도 않죠. 이 암이라는 질병이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예상 밖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지능이 있는 존재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실제로 암이 지능이 있는 존재인가라는 논문도 있죠. 그러나 지능이 있다기보다는 너무나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죽이고 지만 살아남는 것이죠. 암세포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미국의 흑인한테서 채취한 유방암 세포가 지금 수십 년이 흘러도 유방암 세포가 실험실에서 아직도 살아남아 있거든요. 이제 또 전이가 일어나면 또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일단 활동을 멈추고 동면 상태, 즉 휴직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면 또 마련이 되면 또 혈관도 만들고요. 신생혈관이죠. 그때 이제 발톱을 드러내면서 다시 깨어나서 암으로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은 이제 교활하고 공격성이 강하면서 지능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암이 무섭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난소암은 발견되면 이미 3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발견되지 않죠. 실제로 난소암 환자의 약 70%가 3기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뱃살이 찐 줄 알고 있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난소는 골반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변비, 소화불량, 복통 등이 있어도 단순히 이제 소화 문제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이제 배가 불러오고 허리가 아프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이제 압박이 생기는 거죠. 뭐 생리통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조기 진단도 어렵고 적절한 치료를 시기를 놓쳐서 사망률이 높기도 하죠. 특히 이제 50대, 70대 많이 발생하지만 사실 어느 연령대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30대에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큰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그 지름을 재보니까 지름이 17cm였대요. 그러면 이 두 주먹 합친 것보다 더 큰 크기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동안 몰랐냐 그랬더니 어느 정도로 얘가 이게 컸냐면 왼쪽으로 누우면 이게 왼쪽으로 쭈렁하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으로 쭈렁할 정도로 어떤 덩어리가 있었는데 뭐 살이 쪘나 보다 이렇게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인과에 가보니까 난소암이다. 그래도 전이는 그때는 없었죠. 근데 그분도 결국 암으로 돌아가시는 했어요. 뭐 유방암, 막 폐 전이, 뇌 전이, 뼈 전이 해가지고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 난소암도 굉장히 늦게 발견하는 암 중에 하나죠. 암은 이제 우리 신체 모든 부위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흔히 또 전이 되는 장기는 뼈죠. 뼈에도 이제 혈액 공급이 왕성하거든요. 간, 대장암 걸리면 간 전이는 뭐 거의 달고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 뇌인데요. 이게 다 혈액 공급이 많은 혈액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장기들이죠. 이제 전이암이 나타날 때 동반될 수 있는 증상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암을 경험한 입장에서 암에 대해서 많이 또 조사를 해보고 제가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암 전이 없이 할 수 있는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암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 채널 맨 처음에 개설했을 때 그게 제일 목적이 컸어요. 전조 증상 없는 암 어떻게 미리 진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이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죠. 자, 첫 번째는 그 전신의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곤하고 이거 만성 피로. 제가 그랬었어요. 하는 거 없이 피곤하고 낮에도 졸리고 자도 풀리지 않고 만사 귀찮고 기운 없고. 근데 저는 식욕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어찌됐건 이런 만성 피로, 체중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전신의 암의 증상입니다. 이때 거의 말기죠. 두 번째, 이제 림프절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바람, 원래 있던 암 주위에 림프절이 이제 만져질 수가 있죠. 그러면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림프절이 만져질 수 있는 곳에 림프절 종대가 나타났다. 유방암이 예후가 안 좋은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림프절은요, 이 서해부, 그 다음에 애과, 그러니까 겨드랑이, 그 다음에 목 밑에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들이 있습니다. 림프절이 뭐냐면 림프관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항구 같은 그런 장소예요. 모여서 여기서 공급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악이용 되는 거죠. 암세포가 들어와서 다른 곳으로 림프절에 머물렀다가 림프관을 통해서 원격 전이,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장기에 바로 전이 되기도 하죠. 실례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목 양옆에 모래주머니 같은 이제 멍울이 느껴지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식도염이냐 뭐 피곤했냐 이렇게 했는데 뭐 약 먹어도 좋아지지도 않고 뭐 소화불량도 오고 뭐 또 다른 증상들이 있는데 이제 치료 도중에 이제 이 쇄골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고, 시간 지나면서 이제 혹이 더 커지는 소견이 보여서 종양 전문 진료를 권했다고 하죠. 전원했더니 결국 림프암 진단을 3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 작은 멍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암을 발견해 준 것이죠. 근데 목에 혹이 만져지면 갑상선이나 임파선은 암을 떠올리면서 놀라는 경우도 많지만요, 꼭 암이 아니더라도 이 염증이나 낭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림프절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피곤하고 이럴 때 편도가 붓듯이 요 목 밑에 그 다음에 이 귀 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가 또 좀 이내 지나면 괜찮고, 우리가 편도가 부었다가 가라앉는 것처럼 이 림프절도 우리가 피곤할 때 부었다가 가라앉을 수 있는 게요, 이 림프절에서 우리의 면역균과 밖에서 들어온 균이나 염증이랑 싸우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고 아프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목 양쪽에서 먼저 만져지는 것 상당수가 암 전이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어떤 특별한 뭐 이름이 붙여진 림프노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목이 붓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 지나고 쉬어도 멍울이 없어지지 않거나 점점 커지면, 특히 40대 이상에서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진다면 반드시 병원 가서 진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림프절 중 약 3분의 1, 그러니까 목, 서해부, 그 다음에 애과에 가장 큰 림프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림프절염이 이 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멍울이 한쪽인지 양쪽인지 통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목 부위의 멍울은요, 림프절암이나 갑상선암, 또 편도암, 후두암, 침샘암 등 이제 두경부암에 전이 될 경우가 많죠. 또한 이 쇄골 위쪽의 멍울은요, 특별히 주의해야 되죠. 이 주위에 이제 이 부위의 혹은요, 양성 종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왼쪽 쇄골 위쪽의 단단한 멍울, 이제 벌커우스 노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복강내 장기에 발생한 종양이 전이된 경우도 많죠. 즉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등이 림프절을 거쳐서 이곳에서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쇄골 주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이 무조건 암은 아니고요, 지방종이라든지 신경종 같은 양성 종양이 아니라 이제 정상 구조물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죠. 편도선염과 비슷한 단순 림프절염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은 뼈로 전이된 경우입니다. 통증이 막 뼈가 부러진 듯한 통증, 뼈가 시린 느낌, 팔다리가 저리고 마비 같은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가장 정확한 신호는 이제 지속적인 뼈 통증이죠. 뼈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심각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합병증도 많아서요, 뼈가 쉽게 부러지거나 척수 신경 압박 등으로 인해서 저림이나 마비가 동반되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불안, 우울감까지 발생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 특징이 뭐냐면 걷기 어려워한다는 특징이 보입니다. 제가 아는 이제 위암 말기 환자가 온몸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아예 무슨 위암인데 몸이 아파, 뭐 응석불이나 꾀병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뼈전이가 심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뼈전이가 통증이 엄청 강한 편입니다. 척추나 이제 갈비뼈, 골반 등에 어디든 전이가 가능하니까요, 갑자기 다리가 저린다면 뼈 전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암의 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격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또 암 전이는 전신의 피로, 체중 감소 같은 일반적인 비특이적인 신호부터 이제 림프절, 뼈, 간, 폐, 뇌 등 중요 장기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이가 없기를 바라지만요, 암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전이가 되더라도 완치와 기능 장애 예방을 위해서는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료 인프라가 있고요,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죠. 또 의료보험도 굉장히 잘 보장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회피하지 마시고 암 전이의 신호를 미리 알고 기억해 두셨다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신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